안녕하세요 여러분. 든든한 건강친구TV와 함께하는 건강이야기 시간입니다. 지금 이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 어디신가요? 산책길인가요? 아니면 등산로인가요? 정말 멋지십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건강정보까지 챙기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좀 더 긴 시간 함께할 예정인데요. 그만큼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준비했으니까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시죠.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지만 정작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바로 치아 건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께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준비했는데요. 젊은 분들도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치아와 잇몸의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플란트와 틀니 관리, 심지어는 치과 치료비 절약하는 방법까지 모든 걸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든든한 건강친구와 함께 건강한 치아, 행복한 노년을 위한 특별한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평소에 거울을 보면서 본인의 치아나 잇몸을 유심히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얼굴이나 피부는 자주 보시는데 정작 입안은 잘 들여다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부터는 양치질 전후의 거울을 보면서 입안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우리 입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걸 이해하셔야 왜 60대 이후에 치아 관리가 젊을 때와 달라야 하는지 아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침분비량의 변화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서 침샘 기능이 점차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침은 하루에 보통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분비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양이 30에서 40%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침이 왜 중요할까요? 침은 단순히 음식을 삼키기 쉽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침 속에는 라이소자임, 락토페린 같은 항균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또한 침의 pH는 약 7 정도로 중성에 가까워서 음식을 먹고 난 후 산성으로 변한 입안을 중성으로 되돌려주는 완충작용을 해요. 그래서 침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둘째, 음식을 먹고 난 후 산성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치아가 부식되기 쉬워져요. 셋째, 음식물 찌꺼기가 잘 씻겨나가지 않아서 플라크가 쉽게 형성됩니다. 입이 자주 마르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깨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끈적끈적한 느낌이 드신다면 침 분비량이 줄어든 것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루 종일 물을 자주 드시고 무설탕 껌을 씹거나 신맛이 나는 음식을 적당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잇몸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핑크색이었던 잇몸이 점점 붉어지거나 검게 변할 수 있어요. 이는 잇몸 조직 자체가 약해지면서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잇몸이 점차 내려앉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를 치은 퇴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치아 뿌리 부분이 노출되어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이가 시리다고 하시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치아 자체의 변화입니다. 평생 사용해온 치아의 범랑질, 즉 치아 겉면이 점점 닳아 얇아지게 됩니다. 범랑질이 얇아지면 그 아래 있는 상아질이 비쳐 보여서 치아가 노랗게 보이게 되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치아 사이에 공간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이런 틈새에 음식물이 끼기 쉬워져서 더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턱뼈의 변화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턱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특히 치아를 잃게 되면 그 부분의 뼈가 흡수되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나중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복용하는 약물의 영향도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등으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약물들 중 상당수가 침 분비를 줄이거나 잇몸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 중 이뇨제 계열은 침분비를 줄일 수 있고 항우울제나 항히스타민제도 마찬가지예요.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고혈압 약은 잇몸이 붓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들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더욱 꼼꼼한 구강 관리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자연스럽긴 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리만 하면 90세가 되어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80세에 20개 이상의 치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50%를 넘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올바른 칫솔 선택부터 시작해 볼까요? 60세 이상 분들에게 권하는 칫솔은 부드러운 모의 칫솔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칫솔을 보면 딱딱함, 보통, 부드러움으로 나뉘어 있는데 반드시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세요. 잇몸이 예민해졌기 때문에 딱딱한 칫솔모는 오히려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칫솔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칫솔보다는 입안 구석구석까지 닿을 수 있는 적당한 크기가 좋아요. 어른용 칫솔이 너무 크다고 느끼시면 청소년용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전동 칫솔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손목이나 어깨에 문제가 있어서 칫솔질이 어려우신 분들께 특히 권합니다. 전동 칫솔을 사용할 때는 칫솔을 이에 대고 천천히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수월하죠. 다만 처음에는 진동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칫솔 교체 시기도 중요합니다. 3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교체하세요. 칫솔모가 벌어지면 효과적인 칫솔질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감기나 구내염 같은 질환을 앓고 난 후에도 칫솔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이제 양치질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양치질을 대충 하시는데 올바른 방법을 알고 나면 효과가 정말 달라집니다. 먼저 양치질 시간입니다. 최소 3분, 가능하면 5분 정도 천천히 해주세요. 급하게 하는 양치질은 효과가 반감됩니다. 지금 산책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집에 돌아가서 타이머를 맞춰놓고 양치질 해보세요. 생각보다 3분이 정말 깁니다. 양치질 순서도 중요해요. 어금니부터 시작해서 앞니 쪽으로, 그리고 위아래를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혀도 잊지 말고 닦아주시고요. 혀에도 세균이 많이 모이거든요. 칫솔질 할 때 힘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잇몸이 약해져 있어서 강하게 닦으면 잇몸이 내려앉을 수 있어요. 칫솔을 연필 잡듯이 가볍게 잡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마치 잇몸을 마사지한다는 느낌으로요. 양치질 각도도 중요합니다. 칫솔을 치아에 45도 각도로 대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쓸어내듯이 닦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잇몸 속 깊숙이 있는 플라크까지 제거할 수 있어요. 치약 선택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소는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고 초기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치약에는 불소가 들어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백 치약은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범랑질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치아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치아가 시린 분들은 민감성 치아 전용 치약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약 양도 중요해요. 광고에서 보는 것처럼 칫솔 전체에 치약을 발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파탈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거품이 많이 나서 오히려 제대로 닦기 어려워져요. 양치질 후 입 헹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양치질 후 물로 여러 번 헹궈야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한두 번 가볍게 헹구거나 아예 헹구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불소 성분이 치아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치실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치실 사용을 어려워하시는데 조금만 연습하시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치실은 40cm 정도 길이로 자른 다음 양손 중지에 감고 엄지와 검지로 조작합니다. 치아 사이에 살살 넣고 치아면을 따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이때 잇몸까지 내려가되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치실질을 하다가 피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피가 난다고 치실 사용을 중단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치실질을 할 때 피가 나는 것은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예요. 계속 부드럽게 해주시면 일주일 정도 후부터는 피가 나지 않을 거예요. 치실 사용이 어려우시면 치간 칫솔을 사용해 보세요. 치실보다 사용하기 쉽고 치아 사이가 벌어진 분들에게는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치간 칫솔 크기는 본인의 치아 사이 간격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 치실이나 구강 세정기도 좋은 대안입니다. 물의 압력으로 치아 사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인데 사용하기 쉽고 잇몸 마사지 효과도 있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일반 치실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으니까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구강청결제 사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구강청결제는 양치질과 치실질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입냄새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침분비량이 적은 분들에게 좋아요. 구강청결제를 선택할 때는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권합니다. 알코올 성분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또한 너무 오래 사용하면 입안에 유익한 세균까지 죽일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하세요. 이제 음식과 치아 건강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음식은 치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먼저 설탕과 단 음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미각이 둔해져서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설탕은 입안 세균의 먹이가 되어 산을 만들어내고 이 산이 치아를 부식시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사탕, 캐러멜, 건포도 같이 끈적하고 오래 입안에 머무는 음식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탄산음료도 설탕과 산이 함께 들어있어서 치아에 해로워요. 과일 주스도 생각보다 설탕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물로 희석해서 드시거나 빨대를 사용하세요. 그렇다고 단 음식을 아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먹더라도 시간을 정해서 드시고 먹고 난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거나 양치질을 해주세요. 하루 종일 조금씩 먹는 것보다 한 번에 먹는 게 치아에는 덜 해로워요. 이제 치아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이 가장 좋습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멸치, 뱅어포 같은 생선, 두부, 깻잎,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이 대표적이에요. 치즈는 특히 좋은 음식이에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치즈 속의 성분이 치아 표면의 산성도를 중화시켜줍니다. 식사 후 디저트로 치즈 한 조각을 드시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어요.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연어, 참치 같은 기름진 생선이나 달걀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어요. 햇볕을 쬐는 것도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니까 산책하시는 여러분은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타민 C는 잇몸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주죠. 귤,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과일이나 브로콜리, 피망 같은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다만 신 과일을 많이 드시면 치아가 부식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시고 먹고 난 후에는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견과류도 좋은 음식이에요. 칼슘, 마그네슘, 인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씹는 운동을 통해 침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다만 너무 딱딱한 견과류는 치아가 부러질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녹차도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입냄새를 줄여줘요.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이제 딱딱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약해지니까 딱딱한 음식은 피하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극단적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적당히 씹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너무 무른 음식만 드시면 턱 근육이 약해지고 침분비도 줄어들거든요. 당근, 샐러리, 사과 같은 음식들은 천연치아, 청소기 역할을 해서 치아 표면의 플라그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돼요. 다만 얼음, 딱딱한 사탕, 견과류 껍질 같은 너무 딱딱한 것들은 피하세요. 치아가 부러지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얼음을 씹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꼭 끊으시길 바랍니다. 끈적한 음식도 조심해야 해요. 떡, 캐러멜,
젤리 같은 음식들은 치아에 달라붙어서 세균의 번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드셨다면 바로 양치질하거나 적어도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식사 시간과 횟수도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간식을 먹는 것보다는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게 치아 건강에 좋아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는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치아가 부식되거든요.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물은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고 침분비를 촉진시킵니다. 하루에 8잔 정도는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특히 식사 후에 물을 마시면 입안의 산성도를 중화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임플란트와 틀니 관리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는데 임플란트도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더 꼼꼼히 관리하셔야 해요.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임플란트 관리의 기본은 철저한 플라그 제거입니다. 일반 양치질은 물론이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이 더욱 중요해요.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 임플란트와 인접한 치아 사이를 특히 꼼꼼히 닦아주세요. 임플란트용 치실이나 치간 칫솔도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사용해보세요. 일반 제품보다 부드럽고 임플란트를 상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어요. 구강세정기도 임플란트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물의 압력으로 임플란트 주변의 세균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다만 압력을 너무 세게 하지는 마세요.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더욱 중요합니다. 6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받으시고 치과에서 전문적인 임플란트 관리를 받으세요.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거되지 않는 플라그들이 있거든요. 딱딱한 음식은 조심하세요.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처럼 완충작용을 하는 인대가 없어서 강한 충격에 취약할 수 있어요. 얼음, 딱딱한 견과류, 뼈다귀 같은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흡연은 임플란트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담배는 잇몸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염증을 악화시켜요. 임플란트를 하셨다면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틀니 관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틀니도 올바른 관리가 필요해요. 매일 틀니를 빼서 깨끗이 닦아주세요. 일반 치약보다는 틀니 전용 세정제나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일반 치약의 연마제 성분이 틀니 표면을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부드러운 칫솔로 구석구석 닦아주시되 너무 세게 문지르지는 마세요. 틀니 세정제를 사용하실 때는 제품 설명서를 잘 읽어보세요. 보통 물에 녹인 후 틀니를 담가두는 방식인데 권장 시간을 지켜주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오래 담가두면 틀니 재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틀니를 닦을 때는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하세요. 만약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틀니는 생각보다 쉽게 깨질 수 있거든요. 밤에 잘 때는 틀니를 빼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잇몸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틀니를 뺀 후에는 물이나 틀니 보관액에 담가두세요. 건조하면 변형될 수 있어요. 틀니 접착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능하면 사용량을 최소화하세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 틀니를 제거할 때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또한 접착제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세균 번식에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틀니를 끼고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너무 딱딱하거나 끈적한 음식,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은 피하세요. 견과류, 사탕, 껌, 얼음 등은 특히 조심하시고요. 틀니를 처음 끼시는 분들은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발음이 어색하고 음식 먹기도 불편하실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4주 정도 꾸준히 착용하시면 적응됩니다. 틀니 착용 후에도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필요합니다. 틀니가 잇몸에 맞지 않으면 염증이나 궤양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한 나이가 들면서 잇몸과 턱뼈가 변하기 때문에 틀니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별로 아픈 곳이 없는데 뭐하러 가냐고 하시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치아 문제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충치가 상당히 진행되거나 잇몸병이 심해져야
비로소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치료가 복잡해지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죠. 예를 들어 초기 충치는 간단한 레진 치료로 해결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신경치료나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더 심하면 발치까지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비용 차이가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날 수 있습니다. 잇몸병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잇몸염은 스케일링 한 번으로 해결되지만 치주염으로 진행되면 잇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치아를 뽑아야 하고 그러면 임플란트나 틀니 치료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60대 이상이시라면 6개월에 한 번을 더 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 문제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정기 검진에서는 보통 구강검사, 엑스레이 촬영, 스케일링을 합니다. 엑스레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치아 사이 충치나 잇몸뼈 상태를 확인하는데 필수적이에요. 방사선 노출이 걱정되실 수도 있지만 치과용 엑스레이의 방사선량은 정말 미미한 수준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스케일링은 집에서 제거할 수 없는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예요. 치석은 플라그가 굳어진 것으로 일단 형성되면 칫솔질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치석이 잇몸 염증의 주원인이 되거든요.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치아가 시리거나 잇몸에서 피가 날 수 있어요.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염증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며칠 후면 좋아질 거예요. 치과 치료비가 부담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몇 가지 방법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먼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구강검진을 활용하세요. 만 40세 이상은 2년에 한 번 치과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비용이 크게 줄어들죠. 65세 이상은 틀니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확인해보세요. 지역 보건소에서도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용이 저렴하니까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흡연과 음주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흡연은 치아와 잇몸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타르 성분이 잇몸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그러면 잇몸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어 저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잇몸병 발생 위험이 3배에서 6배 높아요. 또한 치료 후 회복도 늦고 임플란트 실패율도 높습니다. 구강암 발생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요. 담배의 또 다른 문제는 치아 착색입니다. 타르 성분이 치아에 달라붙어 누렇게 변하게 만들어요. 이런 착색은 일반적인 양치질로는 제거되지 않아서 치과에서 전문적인 세정이 필요합니다.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로 해로워요.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다면 치아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을 권해보세요. 금연하면 치아와 잇몸 건강이 빠르게 개선됩니다. 금연 후 2주부터 잇몸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1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돼요. 60세에 금연해도 늦지 않습니다. 음주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적당한 음주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과도한 음주는 치아 건강에 해롭습니다. 알코올은 침분비를 줄이고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요. 또한 구강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독한 술을 자주 드시면 구강점막이 자극받아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와인 같은 산성이 강한 술은 치아 부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술을 드신 후에는 물을 많이 드시고 가능하면 양치질을 해주세요. 알코올 성분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스트레스와 치아 건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스트레스가 치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침분비가 줄어듭니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져서 잇몸 염증이 생기기 쉬워져요. 스트레스성 이갈이나 이악물기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갈이를 하면 치아가 마모되고 턱관절에도 무리가 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아프거나 두통이 있다면 이갈이를 의심해봐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마우스가드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좋아요. 지금 산책이나 등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일 뿐만 아니라 전신 혈액 순환을 좋게 해서 잇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요. 잠을 잘 자야 면역력이 유지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치아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심한 치통이 있을 때는 우선 찬물이나 얼음찜질보다는 미지근한 소금물로 입을 헹구는 게 좋아요. 소금물은 항균 효과가 있어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 넣고 녹여서 사용하세요. 진통제를 드실 때는 치과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세요. 아스피린 같은 약은 잇몸 출혈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또한 진통제는 임시방편일 뿐이니까 가능한 한 빨리 치과에 가셔야 해요. 치아가 부러졌을 때는 부러진 조각을 찾아서 우유나 생리식염수에 보관하고 즉시 치과에 가세요. 물에 보관하면 안 되고 절대 소독약이나 알코올에 담그지 마세요. 빨리 가면 다시 붙일 수도 있어요. 치아가 완전히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유에 담가서 30분 이내에 치과에 가면 다시 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에서는 성공률이 낮으니까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날 때는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압박해주세요. 대부분 10분에서 15분 정도 압박하면 멈춥니다. 계속 피가 나거나 양이 많다면 응급실에 가셔야 해요. 입안에 상처가 났을 때는 소금물로 헹구고 너무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며칠 후에도 아물지 않으면 치과에 가서 확인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치과 치료 후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발치를 하신 후에는 2시간 정도는 거즈를 꽉 물고 계세요. 그래야 지혈이 잘 됩니다. 당일에는 뜨거운 음식, 빨대 사용, 담배, 술을 피하셔야 해요. 스케일링을 받으신 후에는 며칠간 치아가 시릴 수 있어요.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민감성 치아 전용 치약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임플란트나 큰 수술을 받으신 후에는 처방받은 항생제와 진통제를 꼭 복용하세요. 그리고 수술 부위를 건드리지 마시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세요. 이제 치아 건강과 전신 건강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치아 건강을 단순히 입안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잇몸 염증이 있으면 염증성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실제로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병과 잇몸병도 서로 악영향을 미쳐요. 당뇨병이 있으면 잇몸병이 생기기 쉽고 잇몸병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꼼꼼한 구강관리가 필요해요. 폐렴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입안의 세균들이 기도로 넘어가면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위험이 더 높습니다. 치매와의 관련성도 연구되고 있어요. 치아를 많이 잃은 사람이 치매 발생 위험이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씹는 활동이 뇌 활동을 촉진한다는 이론이 있어서 건강한 치아 유지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양 상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치아가 없으면 제대로 씹기 어려워서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들은 대부분 씹어야 하는 음식들이거든요.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치아가 없거나 입냄새가 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게 될 수 있어요. 이는 노년기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실천 가능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드릴게요. 매일 해야 할 일들부터 말씀드리면 하루에 최소 2번, 가능하면 3번 양치질하기, 3분 이상 천천히 부드럽게 닦기,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 청소하기, 충분한 물 마시기 등입니다. 주간 단위로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구강 청결제 사용하기, 거울을 보며 입안 상태 체크하기 등이 있어요. 월간 단위로는 칫솔 상태 확인하고 필요하면
교체하기, 치약이나 구강용품 보충하기 등입니다. 6개월마다는 치과 정기검진 받기, 스케일링 받기, 구강 건강 상태 전반적으로 점검받기가 중요해요. 피해야 할 것들도 정리해드리면 너무 딱딱하거나 끈적한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과 음료, 흡연과 과음,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치아로 병따개나 가위 대용으로 사용하기 등입니다. 여러분,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건강한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신감 있는 미소, 정확한 발음,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어요. 또한 전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늦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70세에 시작해도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리만이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줄 거예요. 든든한 건강친구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만날까요? 댓글로 궁금한 건강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오늘 1시간 동안의 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치아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과 정보 공유가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치아로 더욱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바라며 든든한 건강친구TV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산책, 즐거운 등산 되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 꼭 실천해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